네, 오늘도 보이스룸을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IFS 치료사 손성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와, 반가운 이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네요. 안젤라 선생님 질문하신 거를 봤어요. 제가 좀 전에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보호자를 앞세우고 참나를 가려버리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IFS에 설명하는 참나를 만나는 작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상담 현장에서의 사용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기관리법으로 소개되기도 하는지요. 아, 이런 좋은 질문을 해주시다니. 네,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항상 좋은 질문을 하시는지 참. 아, 네, 아니, 저도 막 마음속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몇 번을 쓰고 지웠다 하다가, 네,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정확할 것 같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궁금증이, 네, 예, 좀 들더라고요. 이제, 음, 우선은, 그 참자기가 그 가려지는 상황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숨게 되고 부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자꾸 나서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음, 이제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음, 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저 작업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어렸을 때 그 애착 형성하는 과정에서 네, 많은 분들이 이 보호자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렇다면 사실은,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겪는 이런 어, 자신의 참 자아를 항상 드러내고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 음, 어,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사람들도 네, 이런 그 보호자의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표출되고 진짜 자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음, 이제 저에게 이제 처음에 고민은, 네, 어,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상담 장면에 오는 사람들하고의 그 보호자가 나타나는 강도가 다른 건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런 그 참나가 숨겨진 경험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상담 장면에 오지 않는데, 어, 음, 장면에 오는 내담자들은 그럼 보호자의 부분이 너무 강해서 이게 괴로움으로 돼서 나오는 건가 하는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예.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게 참 자아가 이렇게 감춰진 경우들이 있겠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IFS로 좀 접근해서 조금 더 자기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이제 네, 생각이 들고요. 음, 그러면서 혹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관리법으로 이 IFS 이론을 좀 네, 소개하고 자기 관리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참가해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안젤라 선생님 얘기를 들으시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참가기가 가린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했나 봐요. 지금 얘기하시려는 분이 있으세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 어,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저는 그 우리가 모를 뿐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이름이 다를 뿐인데, 저도 이렇게 참나, 이 IFS 하면서 알게 됐지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참나 경험을 해본 후로는, 네, 네, 참나를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음, 마음 챙김도 하고, 마음 챙김 하다 보니까, 불교도, 조금씩, 이렇게, 스님들이 하는 강의도 좀 듣고 하는데, 네, 네, 예전에 그 도정신치료라는 음, 책을 공부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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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사실은 불교 정신이 좀 더 있거든요. 네, 그때 배웠던 게 무아라는 개념을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 참나가 어떻게 보면 무아이지 않을까. 다 이름이 좀 다르지만, 우리는 이미 다르게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네, 다만 네, 모를 뿐이지. 음, 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다른 분들 얘기 좀 더 듣고, 재밌다. 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제이스 선생님 얘기 너무 좋네요. 자, 또, 자, 자기 목소리를 내주세요. 듣지만 마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를 내달라고 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이 손을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안에서 그냥 무조건 이야기 나오는 대로 해보라는 파트가 환영합니다. 사실, 예, 납득이를 주저하는 파트가 너무 강력한 그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내던져 보라는 파트를 한번 많이 활용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젤라 선생님이 하트를 빡 날려주시는데요. 그래요? 어,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글은 이제 만젤라 선생님 이렇게 궁금한 거 가진 게 되게 많이 음, 그런 네,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다는 그런 좋은 질문 같이 느껴지고요. 네네. 예, 예. 이어서 말씀하신 이최 선생님 말씀도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렇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교적이나, 뭐 어떤 명상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그런 부분을 뭐 해소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대체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상담에 오지 않으시는 분은, 어, 나름대로 종교나 명상이나 이런 기법을 통해서 뭐 상당 부분 음, 뭐 저희가 생각하는 IFS적인 네, 그런 효과를 뭐 이렇게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잘하고 계세요. 어떤 이야기, 또 질문이 또 어떤 거였죠? 조금 제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거였죠? 네. 안젤라 선생님 조금 도와주세요. 음, 그러니까 제일 이제 많이 궁금한 거는 참 자기가 그 네, 설명하실 때 그 성폭력 사건을 예로 들어서 어떻게 그 추방되는지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음, 경험이 있을 경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 아까 일반적인 사람들 다가 뒤로 숨는 경우들이 많이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좀 네, 전에 참자기가 추방된다라고 했는데 추방되는 네, 것이 아니라 몸에서 밀려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뒤로 펴지는, 네, 그래서 보호자가 앞으로 나서 그런 상황들이 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린 시절의 경험들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애착 관계하고 이제 연결되는 거로 이해하면 좀 될까요? 음, 질문이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착의 어떤 트라우마가 이런 보호자가 앞으로 나서 상황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얘기해 주실까요? 유경 선생님? 생각하고 계신 걸? 어, 예, 뭐, 질문하신 게,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 이 애착 관계가, 보호자하고 또 추방자,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그 이후에도 어떤 관계에서 혹은 삶의 과정에서 뭐 생겨날 수 있겠지만은 보호자하고 추방자가 아무래도 애착 관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보호자하고 추방자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뭐 기여를 한다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나요? 하여튼 야기시키는 어,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더 얘기를 해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유경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목소리를 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유 선생님처럼 그냥 막 던져보자. 환영합니다. 물론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도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좀 전에 최 선생님의 그 무아 얘기하신 게, 얘기를 들으면서 막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이동식 선생님 도정신치료 얘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또는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개념들이 IFS에서 나오는 셀프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디 뭐 IFS가 리처드 슈얼츠 혼자 개발한 것이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인의 어깨에 서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듯이 그냥 그 이전에 쌓여졌던 것에 또 다른 걸 그냥 한 겹 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아나 또는 뭐 마음챙김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과 많이 연관이 있을 거고 앞으로 IFS가 한국에서도 더 연구가 이루어지면 관련된 논문이나 연구들도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물어보신 보호자를 앞세우고 참자를 가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잘못될 게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호자가 생겨나는 것, 그리고 추방자가 생겨나는 것이, 톰 홈즈라는 소인격제 클리닉이라는 책을 쓴 IFS 치료사는 자신의 책에서 씨앗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처럼 우리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가 어떤 트라우마라던가 어떤 애착이라던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씨앗이 자라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호자나 추방자가 생겨나는 게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FS에서는 크리티컬 매스라는 참나의 어떤 그 최저 질량값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IFS 치료에서 그 셀프라는 참나를 하나의 어떤 연속성상에 있는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참나가 아예 없는 상태는 부분들만 있는 해리된 상태, 그러니까 DID에 그런 여러 부분들이 이 부분 나왔다가 다른 부분 나왔다가 그렇게 부분들만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일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닌 나머지 상태들은 어느 정도는 셀프가 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셀프가 점점 많냐, 아니면 점점 작아지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셀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셀프가 완전히 다 드러나고, 부분들이 완전히 걷어진 상태로 이 셀프가 참나가 온전하게 있는 걸 완전하게 느끼는 경험을 할 때도 있죠. 그게 저는 특히 종교적인 경험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부처님과 또는 뭐 이슬람의 알라와 그런 외적인 영적인 존재들과 접촉할 때 내 안에 참나가 확 드러나는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는 대자연을 내가 경험을 할 때, 대자연에서 이 대자연의 장엄함을 볼 때, 그럴 때 온전히 부분이 다 걷어지고 참나로 그걸 명확하게 내 몸에서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부분과 참나는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참나가 주도를 하더라도 그 주도하는 상태에서 부분이 나타나서 보호자가 나타나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상황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참나 상태에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제 몸에서 느껴봤을 때는 저는 지금은 제가 참나 상태인 것 같고 그 반면 좀 전에 강동 모임에서 뭔가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참나 상태라기보다는 뭔가 설명하는 부분이 막 애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보호자가 앞세워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나가 가려지는 경험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치료에 오고 어떤 사람들은 왜 치료에 안 오게 되느냐. 그렇게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어떤 생태계처럼 추방자도 있고 그걸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도 있고 그리고 그 내면에는 어쨌든 이 모든 거를 지켜보고 있는 The Great Eye,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로서의 참나도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어떨 때는 뭐 추방자가 건드려지기도 하고 그러면 소방관이 나와서 그걸 없애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관리자가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러다가 이 추방자가 너무 크게 뭔가 사건, 사고를 경험했던 것이 건드려지게 되거나 추방자의 상처가 너무 크거나 할 때면 보호하는 관리자, 소방관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어떨 때는 추방자의 상처 때문에 치료에 오기도 하고 관리자가 너무 커져서 오기도 하고 소방관이 너무 커져서 오기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네들이 생겨나서 문제인 것이지 추방자나 소방관 관리자가 있는 것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쯤 소방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관리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관리자나 소방관은 이상할 것도 없고 추방자 역시 이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누구든 그런 치료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이게 유경 선생님 중간에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종교로든 아니면 내 자신의 어떤 셀프의 힘으로든 내 관리자나 소방관이 셀프가 주도하는 가운데 걔네들이 잘 조율을 하고 이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있다가 이게 어떤 트라우마가 더 생겨나거나 재경험이 되거나 더 더해지거나 그러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될 때, 그럴 때가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안젤라 선생님 얘기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가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제 부분이, 하나가 좀 떠올랐어요. 음, 네,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보호자가 나타나는 거에 대한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구나. 음, 그 부분이 이제 좀 깨달아졌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그 보호자들과 내가 어떻게 잘 같이 관리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제 음, 그것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걸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원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음, 우리가 배운 많은 치료 기법들은 상처에 집중되어 있었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게 수치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호자, 관리자가 있는 건, 그리고 소방관이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관리자가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엄마에게 혼나고 그랬던 것 때문에 저는 조기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으면서 받았던 조기 교육 때문에 제가 음식도 잘하고 주도적으로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 조기 교육인 상태로 내가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다면, 이걸 내가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상처로만 이걸 가지고 있고, 이거에서 뭔가 극단적인 그 상처에서 나오는 걸로 보호자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지, 균형의 문제인 것이고, 조화의 문제인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안재현 선생님, 여기까지 제가 또 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거든요. 음, 그럴 때는 가끔씩 이렇게 명상하면서 네, 제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음, 순간 내면해 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네, 그런 작업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금 더 저를 수용하고, 그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그 화 부분이요. 그 음, 화를 환영하고 화 자체의 행동 자체를 환영하는 건 아니죠. 화를 환영하긴 하지만 그 화가 나타날 때 그 이면에 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되는 추방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IF에서는 연민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이 나타나서 뭔가를 도와줬던 역할도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수용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만 허락해주고 자를 만들어준다면 너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추방자를 우리가 조금 더 다루겠다. 그러면 너가 그렇게까지 너가 너무나 크게 나타날 필요가 없을 거다. 이런 거 우리가 다뤄나가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 남편한테 엄청 화가 났는데 저번 주에는 슈퍼바이저한테 화가 나더니 이번 주에 남편한테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내는 것을 또 싫어하는 저의 부분이 또 있거든요. 두 개가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화내는 것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런 화에 대해서 점점 더 저의 참나가 이 부분을 귀를 기울이고 이 부분을 알아가고 그럴수록 제 안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부분이 진짜 나를 도와줘 왔구나. 그동안 나를 지켜오고 지켜보고 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해왔구나. 진짜 나를 도와주고 있었구나라는 게 정말 눈물겹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부분만은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연결하고 내가 품어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들으신 분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선생님, 저 갑자기 네. 뭔가 좀 정리가
되는데, 정리가 되려고 하는데요. 네. 계속 이제 참나 뭔가 저도 음, 계속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도 던지고 정리도 하고 하는데, 부분들은 어쩌면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네. 관리자든 뭐 소방관이든 추방자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참나는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의 기억 같은 게 신의 아닐까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닮은 부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신이 사람 한 명당 한 신씩 이렇게 붙을 수가 없으니까 신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캡슐 같은 것을 넣어준 게 아닐까?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또 바른 길로 가도록 스스로가 찾아가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저는 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와, 그 캡슐 이야기 너무 마음에 확 들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려워서. 신의 씨앗을 담은 캡슐. 멋지네요. 네. 이 선생님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도 말씀 들으면서 마이크 이렇게 다시 켰는데요. 네. 그, 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는 셀프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는 많았는데, 사실, 음, 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파트하고 얼마나 잘 지내질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파트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진지한 파트하고의 대화, 나눔, 연결됨, 네. 이런 게 더 깊이를 더할수록 네. 나의 셀프가 이렇게 튼튼해지고 더 네. 뚜렷해지고 네. 그러는 과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씀 관련해서 그 톰 홈즈라는 소인격체 클리닉을 지금 썼다라고 하는 치료사, 그분의 책을 제가 두 번째 책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요. 영적 차원에 대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IFS 작업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은 IFS라고 안 하시고 parts work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들의 작업이다. 그만큼 부분의 가치를 크게 두고 계세요. 우리는 셀프에 관심이 있고 또 추방자에 관심이 있고 상처에 관심이 있고 뭔가 그렇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실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우리의 이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리자, 소방관이 각자 뭔가 오해를 사면서도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걸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카드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비디오에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구원하고 있는 76번 카드인데요. 양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무리에서 벗어난 걸 찾으러 헤매다가 구해서 들여오는 그런 것이 성경에 있지요. 이 선생님 맞나요? 예, 예. 네. 저는 IFS 작업을 비슷하게 생각해요. 소외되어져 있는 부분을 연결하고 나의 시스템 안으로 내가 들여오고 나와 접촉하고 나와 연결하는 부분이요. 잃어버린 양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분들.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양을 구하는 무슨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IFS 작업이 이 탐색하고 내면을 탐색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안에 소외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의 부분을 내 안으로 들여오고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온전함을 경험하고 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얘네들을 더 활용하고 선생님들께서도 IFS에 대한 그런 맛을 조금 더 계속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IFS를 하면서 저도 모르는 저의 부분들이 제 안에 되게 많구나.
제가 이런 자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원이 있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게 돼요. 그 일환이 아마 이 IFS 마음카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도 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부분, 또 이런 거를 할 때 막 주도적으로 뭔가를 알아보고 뭐 컴퓨터에 대한 것도 해보고 그런 부분, 또 무슨 뭐 어디 이런 무슨 저작권이니 뭐 무슨 뭐 미술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특허를 내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상도 못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발휘가 되면 삶에서도 더 조화롭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안젤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자기관리법으로 소개되기도 하는지요. 맞을까요, 안젤라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미국에서는 이게 자기관리법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있어요. 이마고 치료도 약간 그랬는데, 이마고 치료가 둘 간의 대화를 하도록 하는 치료였기 때문에 이마고 치료를 노사분교하는 데서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마고 퍼실리테이터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촉진해서 노측이랑 사측이랑 둘을 대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갈등 조정 전문가 과정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쓰이고 법원에서도 쓰이고 그런 이마고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요. 근데 IFS도 마찬가지여서 IFS의 이 방법을 특히 분리하기를 통해서 참자 상태에서 대화하도록 하는 걸 특히 미디에이터라는 사람들이 미국에선 많이 쓰고 있어요. 미디에이터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법원에서 소송이 있을 때 법원에서 조정을 시키거든요. 화해 조정.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조정을 시키는 조정 전문가가 변호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 그 미디에이터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IFS 치료 기법을 써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시킵니다. 또는 학교에서도 갈등이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IFS 방법을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에도 보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조금 도움 되셨을까요, 안젤라 선생님? 아, 네. 현장에서 그런,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또 확실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음, 네. 더 얘기해 주세요. 일단도 저도 지금 학생이 있어서, 아, 네, 또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배우고는 있는데 이걸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 하는 음.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 제가 그거 음, 관련해서 비디오를 좀 이따가 하나 찾아서 올려봐 드릴게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와, 이 엄마는 IFS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이한테 쓰고 있네라는 느낌이 드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네네. 어, 아이가 음, 땡깡을 부리니까 네. 아이한테 호흡을 해봐. 잠깐, 그거에 대해서 너가 호흡하면서 잠깐 느껴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IFS에서 분리하기를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음, 자신 안의 음, 공간을 더 확장하고 셀프가 드러나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부분한테 그 아이의 부분에게 얘기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이미 하고 계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분리하기 방식이요. 자,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느낌을 공유를 해주시거나 할 얘기가 있으신 분들. 나중에 분리하기에 대한 것만 따로 조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분리하기가 중요하거든요. 어려워요, 그리고. 음, 저는 그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네, 그 파트, 내 안의 파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그것의 소중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비유여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이 아니고
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 아주, 감사하네요. 예, 네, 아주 적절하고, 뭐, 아주 원더풀한 비유였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선생님들, 오늘 시간이 선생님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의 부분들도 더 느끼고 있고, 더 정리가 되고 있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네요. 자, 이제 자신의 부분을 조금 만나보고 이제 또 정리를 할까요? 네, 잠깐 자신의 내면에 접촉해 봅니다. 오늘의 이 보이스룸,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나의 부분들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나의 셀프에게도 주의를 가져가 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나의 소중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 부분들에게 전해봅니다. 나의 그 소중한 부분들을 내 주변에 한번 앉혀봅니다. 마치 마당놀이를 하듯 아니면 뭔가 원을 세우듯 둥그렇게 세워봅니다. 그 중에는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직 만나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상처를 받은 부분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이 다 골고루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에게 나의 따뜻한 온기를 전해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의 부분들에게 나의 따뜻한 숨을 들이쉬고 난 후에 내쉴 때의 그 숨을 골고루 나눠줘 봅니다. 이 나의 내쉬는 숨이 이 나의 소중한 부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보내봅니다. 이 부분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나에게로 다가오라고도 해봅니다. 어깨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조금 더 가까이 내 곁으로 더 와달라고도 해봅니다. 서로 어깨를 부둥켜 안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어깨를 안고 체온을 나눈 상태로 그 안에 그 가운데 내가 존재하는 상태로 나와 부분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잠시 느껴봅니다.
그렇게 나의 부분들과 함께 어제 내가 존재한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같이 살아갈 거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분들에게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만난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선생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부분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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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즐거웠습니다.